안녕하세요. 오늘의 트렌드 박경환입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매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트렌드 뉴스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트렌드 뉴스는 무엇이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사이트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트렌드 키워드로는 4대 글로벌 패션 위크의 트렌드 키워드입니다. 네, 저도 이제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패션 위크는 매년 1월과 3월 그리고 8월과 10월 개최가 되고요. 4대 패션 위크는 뉴욕, 런던, 밀란 그리고 파리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패션 위크 컬렉션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진행이 되는데 오뚜꾸띠루는 맞춤복을 의미하고 프레타포르테는 기성복을 의미한다고 하죠. 즉 맞춤복과 기성복 관련된 컬렉션을 선보이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패션앤이라는 매체에서 2022년 패션 위크 트렌드를 분석을 했는데요. 총 8가지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저희가 이 패션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이 옷이라는 매체가 트렌드를 주도하고 또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럼 어떤 키워드가 도출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전쟁과 패션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그를 반대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반영해서 이런 어떤 전투사 같은 전쟁을 의미하는 이런 의복들이 지금 선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시스루입니다. 시스루는 개인적인 욕망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사회를 보면 밖에 편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활동도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욕구 그리고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이런 시스루가 2022년에도 유행을 할 것 같다고 하죠. 네, 세 번째는 마이크로 미니입니다. 마이크로 미니는 상의는 더욱 짧게 그리고 하의는 더 내려가는 형태의 패션 트렌드인데요.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런 스타일을 착용하고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비건 레더입니다. 최근 친환경, ESG 같은 사회적인 트렌드가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러한 트렌드를 유지하면서도 어떤 인간의 강인함을 표현하는 이런 비건 레더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배우 정호연 씨도 이런 복장을 착용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긴 했었죠.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격자 무늬입니다. 편리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는 의상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이브리드. 일상복과 홈웨어의 경계가 상실됐다. 저희가 최근에 재택근무부터 시작을 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옷을 통해서 기분을 전환하고 새로운 어떤 느낌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일상복과 홈웨어의 경계가 사라지고 집에서도 뭔가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의복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곱 번째는 점프 슈트입니다. 작업복을 연상시키는 터프함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비건 레더와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떤 강인함 그리고 터프함을 표현하는 이런 패션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복고 데님입니다. 촌스럽지만 끌리는 이러한 패션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8가지 그 패션 트렌드 키워드가 잡혔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는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코로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환경오염, 그리고 일상생활의 붕괴 등 인간을 둘러싼 많은 환경들에서 인간은 위기감을 느끼고 또 심리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느끼는데요. 여기에 어떤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위협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스스로 강인함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의 형태로 이러한 패션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웹툰 월드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테마파크를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로 테마파크라고 하면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런 공간들을 의미할 거예요. 예를 들면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공간이 좋은 예가 될 텐데 그런 공간을 가상세계에 구현하겠다라는 의미이죠. 이러한 뉴스는 웹툰 같은 이런 IP가 메타버스 생태계에 진출한다는 어떤 하나의 신호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는 이런 웹툰 IP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드라마와 같은 2차 창작물로 제작되는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주로 많이 봐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서 가상세계로까지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IP와 메타버스가 연결되면서 거대한 컨텐츠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이 양대 산맥이죠. 네이버는 네이버 웹툰과 제페토,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와 카카오 게임즈가 연결되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현상을 단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메타포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포밍은 메타버스의 메타, 그리고 전이를 의미하는 포밍의 합성어입니다. 즉 메타버스로 이미 빠르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이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비욘드 코리아, 비욘드 모바일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올해에는 내수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카카오는 미래 10년 핵심 키워드로 비욘드 코리아, 비욘드 모바일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또한 모든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그 시작점에서부터 글로벌을 염두하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죠. 네, 디지털 환경에서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짐과 동시에 이런 지역적인 경계도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규모가 한정된 국내 시장의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트위터가 주목한 세 가지 트렌드입니다. 첫 번째가 거대한 복원인데요. WHO는 코로나19 국제적 비상상태의 종료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5월 전후가 되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종료되고 풍토병으로 전환될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팬이 만든 세계입니다. 열성 팬을 의미하는 스태닝이라는 단어가 51%나 감소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팬은 더 이상 따르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팬덤을 구축하는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뜻하죠. 브랜드는 더 이상 브랜드의 소유가 아니라 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소셜이 된 금융입니다. 소수의 관심사였던 금융이 이제 대중화 그리고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재테크 그리고 금융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가 않는데요. 비전문가, 비매니아층의 금융 관련 트윗이 78%나 증가하였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 금융, 재테크 이런 등등의 이슈들이 일상화되었고 보편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트위터 트렌드 리포트에 나오는 한 문장인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거대한 움직임은 소리 없이 시작된다. 생각은 대화로 발전하고 대화는 거대한 문화적 전환을 일으킨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늘상 하는 대화 그리고 SNS에서 나누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속에 거대한 문화적 전환을 알 수 있는 그런 트렌드의 키워드, 힌트가 숨겨져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금민지인데요. 금민지는 금융을 뜻하는 금, 그리고 MZ세대를 의미하는 민지의 합성어입니다. 최근에 금융 문맹으로 있다가는 벼락거지가 되겠다라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스마트해진 MZ세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금융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객, 우리 충성 고객은 따로 있다. 까탈스럽기만 한 MZ세대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이탈률이 낮은 고연령대 고객에 비교하면 MZ세대는 브랜드 충성도도 낮고 그리고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나오면 빠르게 이탈하는 현상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들이 미래의 주력 소비자이자 그리고 시장 점유율의 핵심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G세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기업에겐 미래가 없다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빨리 MZ세대 그리고 그 넘어서
G세대, 알파세대까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지만 지속 경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줌게팅입니다. 줌게팅은 말 그대로 줌으로 하는 소개팅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대학가에서 많은 수업이나 커뮤니티 등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게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소개팅도 이제 비대면, 줌으로 하는 것들이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캐치해서 논논이라는 비대면 소개팅 플랫폼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비대면에 익숙해진 G세대가 비즈니스 전면에 진입을 하게 되면 문화도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 예측되기 때문이죠. 현재도 고객이 관심 없는 무분별한 광고 그리고 영업 활동들을 있으면 94%가 관계를 차단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업무상 제품을 구매할 때도 98%가 먼저 온라인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리고 계약을 하거나 혹은 거래를 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도 60% 이상이 먼저 인터넷이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죠. 그만큼 디지털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고객 신뢰를 얻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G세대가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이런 현상들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곱 번째 키워드는 컬러 테리어입니다. 컬러 테리어는 컬러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인데요. 가전업계를 중심으로 이런 컬러 마케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기를 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트나 실버와 같은 무채색을 넘어서 가전제품에 다양한 컬러를 입히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 이러한 과감한 색상을 도입함으로써 개성을 표현하려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에서도 모든 아이템에 컬러를 부여하는 이런 컬러 테리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소파, 침대, 주방용품까지 다양한 컬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컬러 테리어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별도의 시공 없이 제품 구매만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네, 여덟 번째 키워드는 국내 관광 트렌드 2022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빅데이터 인터뷰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2022년 국내 관광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했는데요. 총 7개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봐 드릴게요. 개별화와 다양화, 누구와 함께라도, 경계를 넘어, 즉흥여행, 위로와 치유, 일상이 된 비일상, 그리고 특별한 나인데요. 이 세부적인 키워드의 내용은 이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트렌드의 맥락을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여행은 연인, 친구, 가족, 회사 등 관계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굉장히 컸었죠. 하지만 현재는 개인화가 가속화되면서 관계보다는 개인에 집중되는 현상들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 맞는 시간, 장소, 대상, 방식으로 여행을 가려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비단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이런 동일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 이 나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최적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 키워드는 VTuber인데요. VTuber는 버추얼 유튜버를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가상의 캐릭터에 인간의 목소리를 입힌 유튜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목소리와 말주변만 좋으면 셀럽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돌도 가능한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죠. 실제적으로 유튜버에서 전 세계 슈퍼챗, 즉 후원을 가장 많이 받은 유튜버는 1위에서 9위까지 일본 VTuber라고 합니다. 즉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더욱 정교해질수록 이 목소리, 즉 인간적인 매력을 더해지는 이런 목소리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음성 AI 기반의 비즈니스 또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시각적 요소에 밀려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런 청각적인 요소가 요즘에 더욱 관심을 받고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지식튜브인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을 의미하죠.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단순히 즐기기 위한 컨텐츠를 찾는 것보다도 이러한 배움을 얻고자 하는 시청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최고의 인기 크리에이터 탑 10을 보더라도 그런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4위를 차지한 슈카월드 펀드 매니저 출신이죠. 그리고 1분 안에 다양한 상식, 지식을 전달하는 1분 미만,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다루는 지식 한입, 이것들이 10위권 안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즐기고 공유하고 배우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만능 유튜브 세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컨텐츠 그리고 인플루언서 통한 팬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10가지 트렌드 뉴스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마TV도 지식튜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